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 이 10가지가 돼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은퇴, 리타이어먼트, 문자 그대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죠. 어떤 이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 타이어로 장착하고 또 다른 출발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은퇴 후 삶이 폐 타이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퇴직은 직장을 그만두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죠. 또 은퇴란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것으로 정의하죠. 어쨌든 둘 다 일이나 일터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자, 은퇴 후 삶. 고단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나는 은퇴 후 삶이 이런데 잘 살고 있는 걸까? 다음 10가지 중 몇 개가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어떤 형태로든 빚이 없다. 빚 중요하죠. 은퇴 후에도 빚 있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은퇴 시작부터 힘든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나가는 대출 원리금, 목에 가시 같은 존재이죠. 둘째, 어떤 시기로든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소득이 있다. 은퇴했죠. 자이든 타이든 조직에서 물러났죠. 하지만 미리 준비를 했기에 일하면서 작더라도 소득이 있다. 그래야 내 자산 감소의 속도를 줄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금액 걱정 안 하고 산다. 은퇴자들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건강보험료죠. 이 건강보험료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자녀에 얹혀놨던 피부양제에서 탈락이 되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 국민연금 받아도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자, 돈 쓰는 연습과 계획이 잘 되어 있기에 돈 나갈 때 큰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돈 벌 때 아끼고 지출 줄이고 사는 연습이 돼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올 때도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돈 나갈 때 큰 신경 쓰지 않을 정도 되면 잘 살고 있는 거죠. 넷째, 연금소득 외에 월세 또는 주식배당 등 정기적 현금 흐름이 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 받고 있으며 연금소득을 제외하고도 비싼 아파트 한 채보다 실주거 한 채와 소액이라도 월세 받는 부동산 하나가 있다. 또 목돈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있어 은퇴 생활비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돼 있다면 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 월 369만원은 당연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잘 살고 있는 거죠. 다섯째,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식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죠. 자식에게 들어가는 학비, 취업준비 비용, 용돈 등이 생각보다 부담인 거죠. 단적인 예로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직하지 못해 대학원 지나가죠. 석사 졸업하고 여전히 취직 어려워 박사과정까지 뒷바라지 합니다. 그런데도 취직 안 되어 집에서 놀고 있어 부모가 자식 수발까지 하고 있죠. 은퇴 후에도 이런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섯째, 혼자서도 즐길 취미가 있어 외롭지 않다. 은퇴 후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노후의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는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외톨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퇴로 하면 직장 동료나 사회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들이 멀어지는 가운데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교류의 범위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외로움이란 벽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 노후를 즐기면서 보낼 재밌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취미를 빼놓아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취미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과거엔 했지만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것, 외국어, 요리, 악기, 운동 등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으로 꾸준히 해서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취미에 더해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줄 친구 한 명쯤은 있다. 그럼 잘 사는 겁니다. 7번째, 지병이 없다. 의료비용 정말 답이 없죠. 일단 지병이 생기면 의료비 지출은 불안비용까지 더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 병이 없는 것도 큰 자산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하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 유지, 제일로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 의학 발달로 유병기간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80대의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운동해야죠. 지병이 없는 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8번째, 사이좋은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은퇴 오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의 생활 공간에 내가 툭 던져지죠. 이런 상황 어떨까요? 부부간에 문제들 많이 생기죠. 사이좋은 부부관계는 돈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동네 산책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것만 해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9번째, 경제적 삶이 은퇴 전보다 오히려 낫다. 목돈 대부분 곶감 빼먹듯 사라져가죠. 그런데 경제적 삶이 은퇴 전보다 오히려 낫다? 경제적으로 이 정도 해놨다면 은퇴 후의 생활?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즐겁죠. 은퇴 후에도 모아둔 돈, 시간이 흘러가도 줄어들지 않는 상태, 내 자산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게 해놨으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죠. 끝으로 10번째, 재미있게 놀 궁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이 그냥 희극이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찰리 채플린이 말했죠. 단연코 은퇴는 비극이 아닙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세상이 웃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인생 행복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런 상태 아닐까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궁리를 하고 있다. 끝내주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됩니까? 은퇴 후에 이 10가지가 되어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